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여러분들 연락 계속 주세요. 오늘 종목 고민 빠르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MTN 한시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네,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감기 네. 유행이에요.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건강하십시오. 계세요? 해리 스미스. 헬릭스 미스,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86,200원에 50%. 86,200원에 50%. 아이고, 비중 네. 많이 실으셨네요. 예, 근데 아이고, 예. 이게 제가 105,800원에 갔다가 아, 예. 11시 여기서 이 방송 전에 하는 방송에서 14만원에 간다고 해서 그냥 더 좀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유, 예. 예, 그래서 추가도 많이 했는데 또 좀 추가 좀 한 40, 50% 추가 좀 할까 하고 좀 이렇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네네. 전화를 신청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근데 예. 이제 일명 이제 몰빵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저희가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권형렬 고맙습니다. 전문가와 통화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투자를 오래 하셨나요? 이 증권은 주식은 한 10년 좀 넘고, 예. 경험이 많으신데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아주 죄송합니다. 자, 주식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저 많은 부분을 좀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정석 요인이라고 기업 내용 아시죠? 대차 대조표,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 정량 요인으로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 제약 바이오주들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지금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뭐 어느 정도 10년 정도 하셨으면 다 판단을 좀 하셨을 거고요. 예. 예, 작년 3월에 아마 그 25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 당뇨병성 신경증 그 신약 파이프라인 그 미국 삼상 부분 그게 늦어지면서 그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게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는 급등락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 예.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 앞으로 그 신약이라든지 임상 3상 그 원래는 1월에요. 그 요번에 그 주가 하락 요인이었던 그 임상 실험에서 오염됐던 부분 있죠. 예. 그게 1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2월로 연기됐어요. 예. 그래요. 그 연기되면서 지난주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좀 그 96,000원 한 10만 원 부근까지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연기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에 자 2월로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실망 매물감 때문에 또 지금 헬릭스 미스 좀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매수 평단이 86,200원인데요. 예. 요거는 사실 비중이 좀 세게 하셨어요. 한 50% 좀 그래요? 하셨기 때문에 자 본전 부분 이상 오면 비중을 좀 그 한 10%나 20%까지 좀 10%. 줄이시고요. 예. 그리고 2월에 그 결과 임상 예. 관련된 내용 나오는 것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대신 그 손절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79,000원 선이 좀 무너진다 그러면 예. 요때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실망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반등시마다 조금 비중 줄이셨으면 합니다. 예, 조언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예, 물량 너무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예. 반등할 때마다 비중 조절 예. 의견 챙겨드립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헬릭스 미스 첫 번째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문자 주십시오. 지금 문자 주시면 채택 확률 높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활기찬 목소리시네요. 네. 네, 요즘 수익 잘 보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게 그렇게 안 좋을까?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오늘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963원에 30%요. 14,963원에
30%? 네. 어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아니, 되셨어요. 한 열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래 고점이긴 한데 요즘 좀 그래서 올라오긴 하네요. 그냥 올라왔을 때 팔을까 하다가 그러셨어요. 네. 일주일 전이면 알겠습니다. 차근종 전무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관광개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 차트, 연중 차트를 보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작년 한 해 굉장히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때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롯데관광개발을 매수를 하셨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제주도에서 저 카지노 리조트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했나 봐요. 일단 이슈는 잘 알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 이게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제주도에서 드림타워를 한 2월, 3월 중에 완공을 해요. 네. 이제 개장을 하게 될 텐데 이 드림타워는 이제 호텔 리조트, 도시형 리조트인데 여기에 제주도에 이제 롯데 호텔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카지노가 조금 확장해서 이 드림타워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규모가 거의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그 정도 네. 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게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연중 매출이 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방문을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워낙에 이쪽 카지노 사업이 최근에 또 화랑기를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관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오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좀 변곡점까지 온 것 같고 아마 많이 흔들릴 거예요. 네, 많이 흔들릴 건데 실질적으로 뭐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정하고 있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얼마나 근사한 정도로 나오느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갈수록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너무 이제 좀 먹구름이 껴있다, 조금 예상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손실이 많이 크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드림타워가 뭐 3월까지는 개장을 한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시면서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예측드리기가 힘들어요. 다만 어느 정도를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이든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네, 14,500원을 조금 기준가로 보시고요. 14,500원이요? 네, 그렇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오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아니라면 14,500원을 이탈했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고요. 네. 네,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조금 한 2월, 3월 이때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수익 실현하셨다가 나중에 또 조정 나왔을 때 또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요번 주에는 한 내일 모레나 그냥 좀 팔려고 하는데. 좀 빨리 팔려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집을 사면 한참 기다리잖아요. 예. 그렇죠. 주식도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을 보면은 좀 장기 투자를 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주식을 한 지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완전 초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을 너무 좀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네. 종목은 맞아요. 좋은 종목은 맞으니까 조금 조급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점이잖아요. 연중 고점은 아니에요. 연중 고점은 17,000원이에요. 네, 17,000원이요? 네. 예.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갈까요? 일단 지금 뭐 하락분을 이제야 좀 회복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네.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요 14,500원 부근에 와서 좀 불안하다 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랑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또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다고 이게 막 빠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아니라서 아깝대요. 지금 팔기에는. 예. 보고 계시다가 한 다음 달 정도에 반응 없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성공 투자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전화를 통한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좀 빠르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LB세미콘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8,6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정도 가격 보니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권영렬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저기 LB세미콘 아마 어제 9,000원까지 어제 9,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사구섬에 조금 더 보시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주식은 좋은 종목으로 해야 되고 때가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점에서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소부장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설 연휴도 있고 그리고 최근 낙폭이 작년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수익이 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 실적이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 가까이에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2020년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눌림을 주고 그러고 반등을 줄 걸로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차트 보시면 볼리저 밴드를 잘 활용하는데요. 윗선이 볼린저 상단선 부분이 항상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 저항선이 돌파되면 슈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1,500원이나 13,000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잡으신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분할로 진입을 하셨어야 되고 한 10% 정도 이때 잡고 밑에서 조정받을 때 한 8,000원이나 8,100원 선에서 잡으셨어야 되는데 과하게 조금 일찍 잡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2020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실적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8,000원 선이 무너진다 하면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선 무너진다 하면 반 정도는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종목은 좋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하단만 잡아드리겠습니다. 8,000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LG노텍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14만 5천원에 20% 비중. 지난번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하십니다. 수익 보고 계세요. 네, 사근종 전문가님 좀 더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연중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변곡점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모듈 굉장히 핫한 사업이었죠. 네, 거기다가 좀 아이폰향으로 매출이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예상치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도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좀 마주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뭐죠?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네, 트렌드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출하량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기기가 화랑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트렌드가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LG 이노텍의 매출은 지금보다도 또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수익 중이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최고점 15만 5천 원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달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양호한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수급이 붙어주고 증시 자체가 조금 살아나면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지고 가시면서 혹시나 좀 주가가 빠져서 손절해야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손절보다도 익절이겠네요. 한 14만 6,500원 정도? 네, 이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그냥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좀 아래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고 있는 수익 더 잘 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응원하고요.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와, 이분 수익 엄청 나셨는데요. 유니셈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4,500원, 비중 30%. 지금 현재가랑 비교했을 때 언뜻 봐도 한 40%가량 수익 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권영률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유니셈도 그 국산화 관련 소부장 종목입니다. 일단 장비주고요. 그 장비주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렇고 뉴스가 나왔어요. 실적이 없는데 조금 그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요. 자, 오늘 전체 증시 조정받으면서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유니셈 같은 경우는 기대 종목이에요. 사실 지금 하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4,500원에서 잡으셨으니까 대략 40% 수익 나셨는데요. 비중이 30%까지 잡으셨으니까 자, 지금은 조금 한 10% 정도 익절하시고요. 그 추가적으로 자, 목표가 8,0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6,000원 선. 6,000원 선 무너지면 한 10% 정도 더 줄이시고 해서 한 10%만 가져가시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그 지금 비중이 좀 30%는 조금 오버슈팅 부분으로 전 보여집니다. 자, 오버 포지션이죠. 오버슈팅은 아니고요. 자, 목표가는 8,0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차트 살펴보시고요. 손절가 6,000원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래 6,000원, 위에 8,000원 잡아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유니쌤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Y솔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15,450원, 비중 40%로 보유하고 계시고 작년 중순부터 주가가 좀 꺾이긴 했어요. 사근종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Y솔이 모바일 기기 부품 업체예요. 이 부품 중에서도 뭘 담당하고 있냐면은 소우 필터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걸러서 자기한테 필요한 주파수만 받아들여야 조금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Y솔이 국내 삼성전자의 동업사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소우 필터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조금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책입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통신망 환경이 4G에서 5G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이죠. 지금까지 5G가 도입된 이 주파수는 3.5GHz까지예요. 굉장히 고주파라고 하기에는 무색한 그런 주파수인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계속해서 5G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28GHz 투자도 들어가게 될 테고 이 28GHz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들이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우 필터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BAW 필터라는 게 필요한데 이 Y솔 같은 경우에는 BAW 필터 개발을 완료를 했고 올해부터 혹시나 5G 이 스마트폰 향으로 조금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다가도 저점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나왔어요. 14,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저점이 나왔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28GHz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를 조금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가시는 비중에 대해서는요, 조금 줄여주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차라리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보시면서 14,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는 비중을 더 그냥 늘리셔도 괜찮을 종목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장기는 괜찮고 단기는 비중 축소 의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해드립니다. Y소리였고요. 그동안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치스토킹입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요? SK 이노베이션 매수가하고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15만 4천 원. 예. 비중이 어느 정도실까요? 뭐, 한 10% 되나? 한 10%. 네. 오, 이게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되셨죠? 아이고, 언제 샀노? 거의 한 달 안 됐나? 한 달이요. 이거 막 무섭게 한달안 떨어질 때 됐- 잡으셨네. 예. 권영렬 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괜찮은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지난번 그 이란과의 그 중동 위기 때 그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지 싶어요. 어제로 12월 24일 날인가? 예, 저 SK 그룹 대표적인 정유화학 부문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네. 예,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네.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배터리 사업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세요. 예. 예, 뭐 조금 알긴 아는데 집중적으로 한다 그런 건 예. 예. 그 수익 내기까지가 최소 한 1, 2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그 실적 좀 먼저 볼게요. 네.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나 그리고 매출 그리고 대주주 경영자 경력 뭐 아니면은 매장인 시총 규모, 유통 규모 이런 것도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일단은 대형주고요. 좀 네. 무거운 종목입니다. 네. 자, 4분기 매출은 한 7% 감소를 했어요. 네. 예, 영업이익은 그래도 740억 가량해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 한 30% 정도 SK 이노베이션이 2019년에는 자,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아니면 뭐 매출이나 좀 주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어요. 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하겠다. 그리고 헝가리 이 공장 확장하겠다. 예, 그 사업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사실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대형주들은 배당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배당 관련된 그 가능성도 배당 축소 부분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 근데 다행히 그 비중을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정성적인,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네. 예, 지금 한 10% 정도인데 지금 시점에서 네. 비중을 조금 더 해서 한 네. 15만 원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하고요. 예. 12만 8천 원 정도 무너지면 네. 반 정도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러면 더 사도 된다 말씀이에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비중 일부만 조금 더 하셔서 한 15만 원 선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15만 원 선에서요. 기간은 오래 걸리는 겁니까? 지금 이라크 대사관 오늘 아침에도 로켓 3발 발사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대응이 오늘 밤에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한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위주로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단기로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거 반등 노리자는 내용은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 네. 잘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SK 이노베이션 체크 도와드렸고요.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대요. 전화 빠르게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네. 계세요? 하청기계요. 화천기계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330원이고 비중은 15% 됩니다. 15%. 와, 네네. 요즘 좀 많이 빠졌네요. 사근종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화천기계 문의 주셨어요. 네네. 예, 화천기계가 이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주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들어갔었어요. 아, 그쵸. 아, 네네. 이거를 알고 들어가셨으면 사실상 지금 조금 좀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아, 그때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거에 매수를 했었었는데, 네. 그 전문가분들이 조금 추천을 하길래 들어갔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 밀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뭐 그때 급등이 나왔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발언을 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차기 대선 주자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양봉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네. 뭐냐면 이 인맥주를 하실 때 사실상 4월 총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차기 대선보다는 총선 쪽으로 눈이 쏠려요. 네. 네,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조국 전 수석 관련 이슈는 이때까지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네네. 주가가 저점을 한 2,500원에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나는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한다면 조국 전 수석이 언제 또 정치계에 또 나올지 몰라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예. 참을 수 없으면 저는 지금 네네.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줄여도 조금은 더 여기에서는 조금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올 만한 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적어도 4월까지는 전무해요. 거의 다른 인맥들이 많이 좀 치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손절을 하고 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아니면 왜냐면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일 당장 또 다른 갑자기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우리가 운에 기대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테마주를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지금은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지금도 많이 마이너스가 나가 있는데 어쩔 어이구. 수가 없네 그럼. 다른 종목으로 우리 이 손실을 네. 만회하자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또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너무 도박이실 것 같다라는 의견이 네. 조금 전에 나온 내용 정리하자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막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급등락이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화천기계 보수적인 관점 일단 체크해 드립니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13,000원에 30%. 아이고, 반토막이다. 사근종 전문가님 봐주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사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이걸 반도체 장비 업체죠. 네, 그래서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6,4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해야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증시를 조금 하락으로 이끄는 게 외인과 기관이다 보니까 한동안 조금 반도체를 많이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수가까지는 가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단기간 내에는. 그러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 기준으로 조금 주가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보면 지금 자리가 PER이 한 8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반도체 빅사이클 분위기를 탔을 때는 보통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20배까지는 가요. 네, 20배까지 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래도 좀 평단까지는 얼마 걸려도 오긴 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오래 가져갈 건지, 지금도 오래 기다렸지만 더 오래 가져갈 건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종목 좀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좀 기회비용을 전환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선택을 하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는 분이 계셔서요. 인콘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1,520원에 15% 익절 후에 재매수했습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고요. 권영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인콘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 CCTV 관련된 종목인데 자회사가 지금 그 바이오 부분에 진출해서 오늘 아침에 한 15%까지 급등했었더라고요. 오늘 뉴욕에서 스티펠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서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기대하고 저 바닥에서 좀 사셨다가 저 급등이 지금 아침에 나오니까 차익 실현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오후나 아니 저녁에 이렇게 쭉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지금 한 1,450원 선을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침 고점 돌파 1,750원 부근 돌파하면 차익 실현 좀 하시는 쪽으로 제가 단기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하러 가겠습니다. 앞서서 또 손실 크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그 손실분 만회할 수 있는 종목 뭔지 지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